저번에 여장남자 얼굴 낙서 개 알러지 살인 사건을 포함한 얼탱이 털려버리는 코난 속에 나오는 병신 같은 사건 동기로 사람을 죽인 사이코패스에 대해 씨부를 봤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서 드립 작작치라고 패드립 먹어서 그런지 영상 길게 하면 뭔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했는데 생각보다 길게 해달라고 하면서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분이 좋은 강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 아, 2탄 빨리 해줘! 라는 느낌의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도 말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은 코난에서 나온 얼탱이 없는 범행 동기를 가진 사이코들에 대해 씨부려보겠습니다. 뭐야 이건? 먼저 알아볼 사건은 405화인데요. 어느 남자가 아침 운동을 하다가 시체를 발견합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네요. 어쨌든 대충 이번 화의 용의자는 이쁜 누나, 코난 유니버스 상위 1% 존잘, 그리고 최초 목격자 코미디언. 근데 이 에피소드에서는 신형사도 나오지만 먼저 출동한 형사는 최초 목격자인 코미디언이 신고만 하고 구급차를 부르러 갔다는 것과 최초 목격자를 의심하라는 경찰의 지침, 그리고 피해자가 손을 V자하고 있었는데 이 코미디언이 예명이 방긋피스라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코미디언을 의심하는데 거의 뭐 확신합니다. 진짜 보고 있으면 그냥 탐정을 하지 왜 경찰이 됐냐 싶을 정도로 물증도 없이 지 혼자 추리하는데 이 새끼 친구 어쨌든 그런 유도리 없는 형사가 실적을 올리게 된 사건의 범인은 코미디언이 아닌 아까 말한 상위 1%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배우로 처음 나왔을 때 코난이 저번에 텔레비에서 봤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한 축에 속한 배우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배우의 매니저고요. 그럼 둘이 불화가 있어서 죽인 건가요? 아니요, 얘가 죽인 이유는 차단한 컨셉에서 웃음이 많은 스마일 이미지로 이미지 변신하자고 제안해서 죽였습니다. 예? 진짜 매니저가 이 이미지에 국한되어 있지 말고 이미지 변신해보자는 얘기로 새벽까지 열변을 토하다 아침 첫 차로 집에 돌아갈 정도로 열정있게 배우의 미래에 대해 조언했지만 이 새끼는 그거 들으며 축 뛰어 부셔버릴 생각을 했나 봅니다. 돌아가는 매니저를 뒤에서 가격하고 냅다 튀어버려요. 제가 봤을 때 이 새끼는 학교 수학여행에서 사진기사가 학생 웃어봐 이 말했으면 칼불이 났을 것 같을 정도로 사이코입니다. 참, 이쪽 세계관에는 연예계에도 정상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그리고 다음에 알아볼 사건은 어느 유명한 소설가가 죽은 사건인데요. 코난의 모태가 셜록 홈즈라 그런지 코난과 도일이란 이름도 셜록 홈즈의 저자 아서 코난 도일에서 따왔고 코난의 살인 무대인 베이커가도 셜록 홈즈에서 차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셜록 홈즈의 팬인 셜록키언들이 이놈 캐해 뒤지게 못하네 하며 죽여버리는 사건도 일어나죠. 이처럼 이쪽 세계관 인간들은 진짜 소설에 목숨을 거는 일이 잦은데 이번 사건도 어느 소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미스테리 소설가, 그리고 범인은 그 소설의 담당 편집자입니다. 처음에는 경찰과 일행들도 갈팡질팡하지만 살인 짬밥을 허투루 먹진 않았는지 편집자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허나 그런 순간 같은 회사 편집장까지 출동해 아니 이놈이 얼마나 소설가님을 좋아하고 그 작품에 대해 애정이 있는데 소설가님을 죽일 리 없어요 라며 변호도 해주지만 범인은 이놈이고 범행 동기는 가관입니다. 먼저 소설가는 어느 불치병에 걸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상황 보통 사람이면 소설가님 아프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새끼는 그래 소설에 나온 인물이 살해 예고를 하면 소설가님이 죽어도 언론에서 유명해지겠지? 라는 신박한 발상을 생각해 협박 편지를 보내고 계획을 짜서 소설가를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뻔뻔스럽게 언론에 편지와 소설가의 사망 소식을 알렸죠. 도대체 얼마나 소설의 진심이면 이딴 생각을 하는지 뇌구조가 연구 대상감이네요. 어쨌든 소설의 진심인 소진남도 끝났고 이제 다음에 알아볼 사건은 사이코패스의 디폴트감 느낌의 범인인데요. 코난 975화 비오는 날 어느 남자가 우리 부인 좀 찾아주세요 느낌으로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유니콘과 사신놈이 그를 발견해 결국에는 유니콘 아빠 찬스로 유명한까지 엮여서 유명한과 사신은 그 근처 탐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집에 경찰이 몰려온 걸 발견해 가보고 신형사 지인 찬스로 상황을 듣죠. 경찰이 온 이유는 뜰에 시체가 묻혀있다는 신고를 받아서 출동했다는 건데요. 뭐 부인을 며칠을 찾았는데 여기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메타로 발견된 시체. 누가 봐도 남편이 범인이라 유명한은 또 쌉소리를 시작해 추리를 하지만 코난이 이 아저씨 안 되겠네 하면서 선추리 후마치를 합니다. 진짜 먼저 말부터 하고 마취총을 쏩니다. 진짜 갈 때까지 갔네요. 어쨌든 이 사건의 범인은 아까 탐문하다 만난 옆집 여자. 이 여자가 부인을 죽인 이유는 옆집이 행복하게 떠드는 게 안 입고 와서입니다. 그냥 옆집이 행복한 게 지 딴에는 안 입고 온지 벼르고 있다가 자기 집 나무가 옆집 담을 넘어서 피해자가 가위로 자르는데 네가 뭔데 참견이냐면서 그대로 가위로 찔러버립니다. 그런 동기를 말하며 니네가 나보다 뭐가 잘나서 행복하냐며 흥칫뻥 이지랄로 사람들 화딱지에 풀콤보를 갈겨버립니다. 이야, 저 같으면 제사밥 먹던 숟가락 내려놓고 다시 2승으로 날아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도 야마도라서 생선뼈 마스터 고길동을 넘은 삽자루 마스터 허스밴드가 될 뻔했지만 골로보 반장님의 겐세 만류에 실패합니다. 이 사건이
인상 깊은 게 진짜 이런 정신병자 살다가 한 번쯤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흔하다고 생각되는 사이코 느낌이라서 좀 인상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이코의 디폴트 값을 넘고 다음 사건으로 가보면 다음 사건은 374, 375화를 차지한 해성살인 사건입니다. 시작부터 시작부터 브라운 박사님 차를 타고 별을 관측하러 가는 탐정단 무리를 보여주며 친구는 추워 죽겠는데 뭔 밖에서 별을 보러 가요 박사님 하며 불평불만을 하다가도 혜성을 먼저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탐욕에 찌들고 보지도 못한 혜성에게 섀도우 복싱을 오지게 합니다. 거기에 세모놈은 자기랑 장미, 아름이 이름을 붙여야지 하며 벌써부터 여미새 기질을 보여주는데요. 진짜 성경의 7대 제약 중에 3개가 여기 있네요. 식욕, 색욕, 쌍욕. 어쨌든 그렇게 산장에 도착하고 용의자가 될 4사람을 만납니다. 술 먹고 박사님한테 에이 네 어딨어요 알렸어요 이지랄하는 알중이, 늙은 웅이, 악성 직모, 핑핑가이 탈모가 이들을 반겨줍니다. 이들이 여기 모인 이유는 작년에 행방불명된 알중이 남친에게 편지가 와서 이곳에 모인 건데요. 뭐 어쨌든 아직 누가 안 죽었으니 아이들은 별을 찾으러 숲속으로 가는데 아름이는 해골을 발견하고 감탄사를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다른 유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전파가 안 통하고 설상가상 용의자 중 한 명인 늙은 웅이가 이 상황을 목격합니다. 그렇게 용의자들에게 알중이 남친의 유해가 알려지고 당연하게도 전화기선 대충 컴퓨터로 치면 인터넷선이 없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찰도 못 오는 밀실 상황. 코난은 어찌저찌 다잉 메시지를 풀고 있고 그러는 중 직모가 둔기에 얻어맞은 채로 죽는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허나 악성 직모도 다잉 메시지를 남겨 코난이 사건의 진상을 말하는데 이 사건의 범인은 핑핑 탈모입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리니 술술 불기 시작하죠. 이 남자가 직모와 해골을 죽인 이유는 혜성의 이름을 안 붙여준다고 해서입니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심지어 자기가 먼저 발견하고 뺏긴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해서 불렀는데 그걸 보더니 야 내 이름도 넣어줘 했는데 피해자가 단칼에 거절해서 죽인 겁니다. 허나 이놈의 기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아이 흉기 쇠파이프 빨리 꺼내요 이러니 샷건을 꺼내서 이게 살해 도구란다 이러면서 장전을 합니다. 그리고 GTA 빙에서는 Get down on the fucking floor 이지랄 하며 위협을 하지만 상대는 총을 가볍게 피하는 유니콘 여자친구를 가진 커난쿤. 바로 살인 운동화끈을 묶고 살인 준비를 하며 축구공 마취총 콤보로 범인을 제압하며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이 에피소드가 범행 동기 빼고는 한정된 공간의 살인이라는 내용으로 쫄깃쫄깃하게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재밌는 에피소드지만 혜성에 자기 이름 안 붙여줘서라는 얼탱이 없는 동기라 마지막은 헛웃음이 나오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째 에피소드는 1028화 케이크 귀신같은 케이크 사건입니다. 시작부터 탐정단을 비추며 망작스멜을 스물스물 펼치더니 바위에 깔린 사람을 발견하고 웃네요? 그러고 사람이 다시 일어나니 기절하네요? 원래 씨발 반대 아닌가요? 어쨌든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하니 대충 줄거리를 훑어보면 피해자는 케이크 공장 사장이고 최초 발견자는 사장의 비서입니다. 그리고 비서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타난 사장의 동생이자 부사장은 죽은 사장 옆에 자기 와이프 손수건이 있는 걸 보고 의심하고 와이프는 통화하면서 아니 이 양반 알리바이를 만드네 하면서 의심하며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지지만 사신놈은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고 부사장에게 오도발을 시전해 따로 불러 비서가 주는 케이크를 먹고 죽은 척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사람, 이 사건의 범인은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은 동기도 어이없지만 추리 과정은 그 어떤 것보다 괴랄합니다. 일단 선 마치 후 뒤돌아 대놓고 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코난에 유명한은 앉지도 않고 비서에게 앵겨서 잠을 자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머리를 흔들어 놓는데요. 거기에 활용정점으로 코난 새끼는 왈츠나 치면서 추리나 들으세요 이지랄하며 LP판에 바늘 올리듯이 유명한을 건드려서 댄싱 추리를 시작합니다. 진짜 춤추면서 추리를 합니다. 아니 자기보다 덩치 큰 사장도 팟에 눌러버려서 지식사를 시켰는데 그 순간에 근손실이라도 왔는지 유명한은 못 치웁니다. 현실이었으면 어우 얘씨 뭐야 하며 치워버리고 코난이 에반데? 이러는 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어쨌든 비서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양과자가 아닌 화과자를 팔려고 해서 사장을 죽인 겁니다. 이 사람 꿈파 보면 거품 물겠네요. 이것도 얼탱이 없지만 범행이 다 밝혀지고 자기 혼자 쇼트케이크 몽블랑 이러면서 양과자를 읊으며 연행하려는 경찰과 등장인물이 양과자로 보이는 연출까지. 제가 봤을 때 이 여자는 도핑 검사하면 기계가 냄새만 맡고도 잡아요. 아까 옆집 여자가 한 번쯤 만나볼 만한 사이코라면 이 여자는 만나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사이코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얼탱이 없는 사이코들의 범행 동기를 저번 영상에서 이어서 씹으려봤는데 오늘 나온 사건들은 뭔가 유명하지도 않고 약간 보면서 머리가 아픈 사건들이 많아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재밌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 말고도 진짜 별 사건이 다 있고 아직 안 말한 사건이 있으니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풀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